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된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처음엔 남편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겉으로 보기엔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는 결혼 2년 차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폭발하면서 산산이 부서졌죠. 그들의 갈등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고 어두운 상처가 있었고, 그것은 시아버지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시아버지의 잔인한 통제 속에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집안일을 충실히 해내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와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너도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이 집안에서 여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중에 네가 깨닫게 될 거야. 그 말이 너무도 갑작스러워 저는 당황한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제야 그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점점 더 조용해지셨고 마침내 그분이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신 날이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질러 왔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그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네가 그따위로 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 집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시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모든 상황의 중심이며 시어머니가 그를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시아버지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외도를 묵인하고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네가 내 말만 잘 따르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그냥 입 다물고 내 뜻대로 하란 말이야. 그러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어. 그 말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산산이 부서지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외도를 눈감아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 집에서 나처럼 묻히지 마라. 네 자신을 지켜. 그 말이 저를 한동안 괴롭혔지만 당시에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그분이 이 집을 떠난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죠.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시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는 듯 저를 새로운 희생양으로 삼아 폭언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잔소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죠. 너도 네 시어미처럼 나약하게 굴지 마라.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할 일을 똑바로 해야지. 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그 말은 마치 저를 협박하는 듯 들렸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더 큰 화가 쏟아질 것만 같아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침묵한다고 해서 그의 잔인함이 멈추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이나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죠. 아버지 원래 그러시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는 더 잔인해졌고 그의 분노는 매일같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폭언을 듣다 보니 제 몸도 마음도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원형 탈모가 생기기 시작했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저를 보며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죠.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냥 운동이나 하고 좀 더 강해지면 아버지도 덜 하실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를 지켜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만 집착하며 제 고통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조차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 모든 폭언을 참던 저도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고 딸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다가와 소리쳤죠. 너도 네 엄마 닮아서 멍청하냐? 네가 이 모양으로 자라면 무슨 쓸모가 있겠어? 네 엄마처럼 무능하게 살고 싶어?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가 내게 한 모든 말들을 참고 견뎠지만 내 딸에게까지 잔인한 말을 퍼붓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제 딸에게까지 이러시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아버지를 향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너나 네 딸이나 똑같이 무능해. 둘 다 쓸모없어.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해둔 모든 증거를 꺼내들고 남편에게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할 거야. 당신 아버지가 나와 딸에게 했던 일들 전부 법정에서 밝히겠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아버지 그냥 무시하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그의 변명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위해 아버지에게 맞서본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의 폭언 속에서 당신과 딸을 지키려고 했었어. 당신은 나를 외면했어. 당신 아버지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을 더 키운 사람은 바로 너란 인간이라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너란 인간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결국 남편은 저의 논리정연한 말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증거를 보고 더 이상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날은 마치 어두운 터널의 끝이 드러나는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녹음해둔 모든 증거를 들고 법정에 섰을 때 제 손은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동안 저와 딸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오늘 모두 밝혀질 것이었으니까요. 제 옆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변호사가 있었고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동안의 고통과 무력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 냉혹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집안의 며느리로 늘 참기만 하고 끝내는 항복할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저의 목소리를 낼 차례였습니다. 제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이 원고에게 저지른 정신적 학대와 폭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녹음된 증거 파일을 법정에 제출했을 때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녹음된 폭언이 법정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내 아들을 망쳐놨어. 너도 네 시어미처럼 나약하고 쓸모없는 여자야. 하여튼 여자들이란 고마움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눈을 파는 거지. 네 시어미처럼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냐? 남잔 여자하기 나름이야. 이따위로 하면 너 또한 네 시어미처럼 되는 거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런 쓸데없는 것. 태어났으면 값을 해야지. 너는 네 인생에 미안하지도 않냐? 여자들은 남자한테 버려지면 찬밥 신세 되는 거야. 너도 찬밥 신세 되고 싶어? 갈 곳도 없는 것들이 지랄을 떨어.
그 잔인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리자 시아버지는 초조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의자를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제 안에 묵혀있던 분노와 서름이 서서히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저를 무시하고 짓밟아왔던 그가 이제는 모두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네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있는 법정의 사람들은 조용히 시아버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저를 향해 퍼부어졌는지 모두가 듣고 있는 가운데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 외면, 그리고 학대가 이제는 법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억눌렸던 그의 말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졌고 저를 비웃던 그 표정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역시 녹음된 폭언이 재생될 때마다 움찔거리며 저를 바라봤죠. 그 역시 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제서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가 그동안 나를 방관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아버지 내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그가 내게 했던 폭언, 그리고 딸에게까지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은 법정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폭언과 정신적 학대 속에서 고통받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법정 내내 시아버지는 말이 없었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고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그동안 방관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의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저는 그가 그동안 내게 가했던 무관심의 대가를 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리며 시아버지의 정신적 학대가 명백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오래된 쇠사슬이 끊어진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법적으로 이겼다는 사실에 깊은 해방감을 느꼈죠. 그동안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억눌려왔던 나의 자존감이 이제는 법의 정의로 보상받은 것입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상황에서 물러나길 바랐겠지만 그 역시 저의 승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법정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억누르지 못했고 저와 딸은 이제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정 안에 있을 때의 긴장과 억눌렸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풀어지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견디었던 모든 고통, 나를 짓누르던 모든 억압이 이제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도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었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딸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더 이상 시아버지의 통제나 남편의 방관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한없이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억누르지 못할 거라고.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무게가 어깨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젠 우리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며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억압에 묶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저는 딸에게 조용히 속삭였죠.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사를 통한 거액의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렇게 자랑하던 집을 팔아버리고 제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시아버지. 자신의 재산을 빼앗겼다라는 사실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게 그에게는 더 큰 데미지인 듯 싶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신병원에 말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지옥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제게 했던 지옥을 뛰어넘어 훨씬 더 강력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지옥으로 그들을 안내한 것이었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억압을 뒤로하고 딸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딸을 위해, 미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